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우리 대한강통신 바닥에서 미친 듯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정확히 일주일째 브레이크를 꽉 밟고 멱살이 잡힌 것처럼 멈춰서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위로는 무거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러다 또 지하실로 꼬꾸라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맥정 코치가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대한강통신 지금 바닥 6,900원에서 14,220원까지 무려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오죽하면 거래소에서 단기 과열이라고 경고 딱지같이 붙여줬겠습니까? 주식은 끝까지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당연히 미친 듯이 달리면 쉬어가는 국면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피를 말리고 있는 이 지독한 횡보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바닥에서 돌파가 나올 때부터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자, 2주 전 영상을 보시면 바닥에 기우고 있을 때 미리 짚어드렸던 30%의 반등값 14,000원. 바로 그 1차 저항대에서 지금 정확히 기가 막히게 저항을 맞고 멈춰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계좌 생사가 걸린 질문을 던져야겠죠. 여기서 이대로 이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나서 2차 상승 랠리를 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2차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받고 튀어오를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세력들의 꿍꿍이를 품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진짜 의도와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도대체 왜 이러한 1차 강한 상승 뒤에는 사람 피를 짝짝 말리는 아주 지루한 횡보성 조정이 진행이 되는가? 오늘 이 세력들의 그 음흉한 속마음 세 가지를 낱낱이 제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력들의 현금 장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도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주가를 이렇게 2배 가까이 급하게 끌어올리면 이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실탄을 소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의 다음 계획은 뭐냐면 2차 슈팅을 한 번 더 쏘아 올리려면 추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일정한 박스권에 가다 두고 상단에서 자기들 물량 일부를 덜어내면서 차익을 챙깁니다. 한 번에 덜어내면 주가가 훅 다시 수직 하락을 하겠죠.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횡보, 점진전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자기들이 다시 매집을 해야 되는 가격이 오면 다시 싼 값에 판 금액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평단가는 낮춰지고 다음 폭등 랠리를 쏘아 올릴 두둑한 현금을 장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대한통신 고가 대비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꼭대기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바닥에서 2배가 올랐다고 해서 계좌가 복구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전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깊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를 때 드디어 내 평단가가 오나보다 하고 심장 쿵쾅거리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주가를 딱 멈춰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일주일로 켜버리죠?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이거 반등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러다 지금 또 꼬꾸라져가지고 지하실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극심한 불안감이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거죠. 바로 세력이 노리는 게 이런 냉혹한 심리전. 급격하게 올렸지만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단번에 탈출 기회를 주지 않고 오를 듯 말 듯 흔들어내면서 다시 바닥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 공포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지루하게 행보를 하면 지친 투자자들은 반토막이 날 바엔 지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던지자라면서 물량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장전해둔 세력의 입장에서 그 공포에 질린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바닥에서 고스란히 흡수를 하면서 지배력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 위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이 콘크리트 뚜껑, 이동평균선의 저항 보이죠?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독한 하락 끝에서 이렇게 1차 반등이 튀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있던 바로 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됩니다. 역배열.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 위로는 5일선, 11선, 21선, 또 60일선 있고 벽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여기서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쏘아 부으면서 수직으로 끌고 올라가고 싶어도 주가가 선에 부딪힐 때마다 물려있던 분들의 이 본전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게 단번에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주가를 이렇게 바로 올리지 않고 박스권에 가둔 채 횡보를 시키죠. 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는 하락 각도를 좀 평평하게 평으로 죽여놓은 다음에 이 무거운 콘크리트 뚜껑 저항이동평균선들이 얇아지는 그 완벽한 타이밍, 그 시점에 비로소 세력들이 장전해둔 실탄을 쓰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2차 급반등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지금 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답답한 횡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도 한번 보자고요. 이번 바닥에서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량 터져 나왔죠.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눈에 띄게 미미하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캔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즉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명백히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그 자금들이 시장을 빠져나간 흔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번 조정을 거친 뒤에 반드시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맥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최초 매수를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맥점이 시원하게 돌파가 될 때였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관리해 가면서 이 맥점 라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잘 버티던 맥점이 결국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이 생명선이 깨지게 되면 피말리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흐름이 바로 그 조정 파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정을 대비해서 세력들의 방어 라인, 즉 세력가를 미리 다 짚어드렸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1차 지지선 부근에서 귀신같이 매수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그런 맥점을 타는 흐름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저항을 맞고 밀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여기서 매수세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제가 짚어드린 2차 가격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00원 가격. 주가가 한 번 더 훅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고점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물을 타야 내 원금을 건져서 탈출할 수 있을지 피가 마르는 기존 주주님들이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지루한 행보 끝에 지금 2차 이 폭등 랠리를 제대로 먹어보기 위해서 정확한 이 신규 매수 타점을 째려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바닥에서 저 맥점꼬치와 함께 사인대로 잘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권인 상태로 어디서 최종 엑시트를 해야 될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목적은 전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얼마에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자, 시나리오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 지지점에서 현재 맥점을 돌파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2차 지지점 1,500원 라인 때까지 하락 가능성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세력들이 더 이상 주가를 안 빼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하방 경직의 흐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맥점이 내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지지가 되면서 쌍바닥이나 다중바닥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맥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다시 돌파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응축됐던 시세가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반등이 성공해서 2차 슈팅이 터지면 그 뒤에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돌파가 나면 이 1차 상승 때처럼 다시 한 번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의 흐름이 나오고 타고 갈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홀딩을 하시면 되죠. 그냥 수익을 굴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 타고 올라오던 주가가 지금
이 박스권에 갇힐 때처럼 이 맥점에 대해서 툭 깨진 흐름이 다시 나와 버린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번 이 대한강통신의 기술적 반등이 끝나는 최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마지막 엑시트, 맥점이 깨지는 순간에는 저 위에 물려있는 기존 주주분들이든 이번에 2차 지지점에서 잘 매수한 신규 매수자분들이든 저 맥종코치의 사인대로 잘 따라오면서 지금 쏠쏠하게 수익을 챙기고 계신 분들이든 예외 없습니다. 더 가겠지라는 쓸데없는 미련 버리시고 무조건 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맥점이 깨질 때 우리는 무조건 이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수 타점부터 최종 매도 라인까지 지금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다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실전이다라는 거죠.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느라 본업이 바쁘신데 어떻게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방 경직이 나오는지 맥점이 이렇게 툭 깨지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감으로 대응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한 번만 놓쳐도 그동안 벌어냈던 거 수익을 다 토해내고 고점에 물려있는데 다시 이 지옥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맥점 코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업에 집중하시는 동안에 제가 대신 하루 종일 호가창 재려봐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2차 지지점에서 반등 턴 어라운드를 시작하는 기가 막히는 이 매수의 맥점, 그리고 추세가 꺾이면서 우리가 다 같이 도망쳐야 될 전량 이 엑시트 맥점,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제가 실시간 문자로 여러분들 휴대폰에 정확히 쏴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흔들기 더 이상 엇박짓하지 마시고 이번 2차 파동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미리 남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번호 저장을 다 해두다가 세력들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계적인 대응 문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주가 급등만 나올 때 맥점 신호 나오고 엑시트 신호 이미 발생했는데 뒤늦게 보내시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겨두시고 편안하게 대응 시나리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사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